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58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금은 포상입니다. 뜻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준다. 어떤 게 칭찬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포라는 것이 칭찬하다의 뜻일 것입니다. 한 글자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길일 포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포자는 설문의자에는 있지 않고 대신 이 지킬 보자 옆에 이 손톱 조자가 변형된 이 글자가 나와 있는 글자가 정자체다라고 혹은 고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갑골문, 금문 없었고요. 소전에만 이 길일 포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아래는 옷 의자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옷을 옷 중에서 뭔가 다 보호하고 감쌀 수 있는 그런 큰 옷을 아마 길일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 중에 넓은 어떤 자락을 가진 것이다. 소매가 넓은 옷을 이야기한다. 원래는 넓은 옷, 큰 옷,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보호하다기보다는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포라고 이야기했군요. 저는 도포할 때 포자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쌀 포자가 있기 때문이죠. 이 글자와 이 글자로 서로 통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 글자는 특히 소매가 넓은 옷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허신은 옷 의자의 뜻을 따르고 지금 이게 지킬 보자의 옛 글자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이 글자는 대략적으로 음을 가져왔다. 형성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길일포이지만 보라는 글자가 대략적으로 발음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자는 넓다이지만 어떻게 들어보냐면 폭이 넓을 광자와 같다라고 석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상줄 상자입니다. 상줄 상자는 분명히 이 글자, 그렇죠? 오히려 상자가 음을 나타낼 것이고 조개 패자는 뜻을 나타낼 것이니까 자, 허신이 이것을 형성자로 볼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금문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소전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허신은 설문의자에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조개 패자의 뜻을 따르고 오히려 상 혹은 숭상할 상자는 음을 나타낸다 라고 했지만 사실 숭상할 상자 자체는 누군가를 이렇게 숭상한다는 얘기죠. 도리어 오히려 상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숭상할 만한 사람에게 제물로서 상을 내리다 라고 이것을 뜻으로 해석해도 크게 이 한자의 풀이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1급의 길일 포자. 길이다라는 것은 누구를 칭찬하면서 훗날 기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길이다라는 얘기하죠. 특히 이 글자는 칭찬하다의 뜻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옷이 큰 옷을, 이 품이 넓은 옷을 이야기했는데 넓다, 크다에서 그 사람을 크게 평가하다까지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허신의 설문의자처럼 이 지킬 보자를 발음 요소로 하면 이것은 형성자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이고 옷 의자가 물론 뜻이니까 부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줄 상자 보겠습니다. 위에는 오히려 상자를 먼저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조개 패자 씁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역시 발음 요소로 볼 수도 있고 숭상하다, 그렇죠?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제물을 내린다라고 해석을 해도 이 글자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뜻,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 이게 칭찬하는 것이고요. 이건 상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문으로는
구절은 포상휴가가 있죠. 포상휴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서 상을 주는 의미에서 휴가를 준다는 얘기죠. 그는 문책보다는 포상을 중시한다. 그렇죠? 상사, 시상, 정부 포상 등의 유의어가 있고요. 자, 오히려 행정용어로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훈장, 포장, 표창의 세 종류가 있다. 그것을 포상이라고 얘기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니까 그냥 포상이라는 것이 행정용어로 쓰이는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첫 번째 가장 높은 것은 훈장이고요. 예. 그 다음이 포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표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행정용어인데 그래서 포장이란 말도 중간에 있다. 12가지 분문에서 포장을 내릴 수 있다. 가슴에 달도록 어떤 훈장 같은 것을 얘기하죠. 훈장은 물론 가장 높은 단계의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 마지막이 표창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포평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포는 칭찬하는 것이고 폄은 깎아내려서 폄하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깎아내리는 벌을 주는 것이니까 상벌하고도 상당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과 벌이라는 이 상자 있죠? 이것도 많이 쓰죠. 상 줄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벌 줄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이 상벌과 이 구조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좋은 것,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얘가 긍정이면 얘는 부정이죠. 포평. 자, 포상이란 말, 우리나라는 포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빠오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호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랜만에 한, 중, 일, 삼국의 모든 단어가 발음도 비슷하고 용법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reward나 prize나 award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자, 포상이란 말, 조선왕조실록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700건이 넘는 원문에서 검색이 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활발히 사용되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동아일보 보시면 포상수여식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 광복 이후 1979년 경향신문에는 3명을 포상하였다라는 기사 머리 제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와 358번째 시간에는요. 길일 포자, 칭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는 큰 옷을 뜻했다. 그래서 옷 의자가 있고 사이에 지킬 보자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상줄 상자, 조개, 제물로서 기리면서 숭상하는 의미에서 상을 준다. 상줄 상자가 결합한 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상휴가 에서 주로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포상 계획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쓰죠. 길일 포자가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